위대한 기업에 투자하라. 오늘 이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 증권사 리포트들 나온 거 쭉 한번 정리하면서 추세들 무슨 얘기들 하는지 보고요. 그 가운데 또 한 기업 이 리포트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리포트를 쭉 보면서 챙기는 것이 이제 목표가나 그 투자 의견을 상향하는 종목들을 눈여겨보는데요. 그러니까 어제 이 아모레퍼시픽에 대해서 미래에셋에서 중립에서 트레이딩 바이로 목표가를 올렸네요. 사실 목표가 올리고 내리는 종목들이 그렇게 이 투자 의견 올리고 내리는 게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그래서 아모레퍼시픽을 올렸길래요. 아모레퍼시픽이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아직 그 화장품 업종이 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유일까를 우리가 조금 당장 관심 있게 가질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제 투자 의견을 상향했기 때문에 그 이유가 무엇인지 좀 보는 건데요. 전년 동기 베이스 부담으로 회복을 체감하기는 좀 어렵다. 실적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거죠. 보면 실적은 여전히 부진하다는 얘기고, 그렇지만 국내외 채널 전환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고 인건비 증가 일회성 요인이 좀 있고 목표가 및 투자 의견 담당자가 바뀌어서 목표가를 18만 5천 원 투자 의견에 트레이딩 바이로 제시한다. 여기는 이제 담당자가 바뀌면서 이렇게 또 한 거군요. 내년 EPS에 PER을 38배 적용해서 18만 5천 원을 제시를 했는데요. 아모레퍼시픽 주가 볼까요? 이제 보면 이제 아모레퍼시픽 투자 의견 상향했는데 아모레퍼시픽 별로예요. 요즘 화장품 관련주들이 그렇게 의미 있게 잘 못 간다고요. 특별히 아모레퍼시픽은 예전에 그 대장주의 명성을 잃어버린 지 오래됐습니까? 야, 이 주식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2014년에 그때 얼마야? 9만 원, 10만 원 하던 주식이 45만 원까지 신화를 찍은 적이 있고 이후에 중국에 이제 사드 문제 나오면서부터 해서 관련주들이 다 빠진 거잖아요. 다 빠져가지고 이건 월봉이니까 그렇습니다만 아직까지 16만 7천 원. 주봉을 보더라도 흘러내려와서 이제 옆으로 좀 하락이 멈춘 뭐 좀 이 정도라고 보일 수 있는 거죠. 일봉 보더라도 옆으로 좀 기고 있어서 오히려 이제 아모레퍼시픽보다는 예를 들면 화장품 가운데서도 LG생건 같은 경우는 괜찮았죠. 흐름들이 벌써 주봉인데 흐름이 다르잖아요. 그죠? LG생활건강은 아모레퍼시픽이랑은 다른 흐름들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 이 화장품 오히려 그 제조사들 그런 쪽을 더 관심 있게 보는데 어쨌든 아모레퍼시픽에 대한 투자 의견 상향 리포트가 있어서 잠깐 한번 변화가 있나 한번 살펴봤고요. 오늘 그 증권사들의 그 주요 리포트들을 쭉 한번 보면요. 먼저 이제 업종 같은 거에 요 얘기가 많았습니다. SK 하이닉스 어제 이제 인텔의 그 낸드 부분 인수한다는 얘기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제 주가가 1.7% 빠졌거든요. 그러면서 이해할 수 없다. 하나 금융투자에서도 이 자료를 냈는데요. 주가 왜 빠지는지 이해할 수 없다. 그 말은 좋다는 거잖아요. 내용이 좋은데 주가가 빠진 거를 이해할 수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하이닉스는 오늘도 빠졌죠? 주가 보겠습니다. 오늘 좀 모르는 거 같더니만 SK 하이닉스는 오늘도 일봉으로 봐야죠. 오늘도 1.6% 빠졌네요. 어제 1.7%에 의해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이닉스는 인텔 낸드 인수한 게 호재다. 호재고 시간이 걸리는 얘기지만 규모 키우고 좋긴 하지만 시간이 걸리는 문제고 어제의 윗골이 굉장히 길게 달았던 게 이게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못 올라가고 있는 거고 중기적으로는 여전히 좀 좋게들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리포트 가운데 조금 눈에 띄는 기사가 하나 있었는데요. 요런 제목의 기사가 하나 있었어요. 이 제목을 저도 이제 뭔 내용인가 싶어서 내용을 읽어보니까 자, 중요한 건 항상 눈에 보이지 않는 법이야. 이런 기사, 이 리포트는 하나 KTB 투자증권에서 썼는데요. 여기서 보면 그 일본의 이커머스 시장이 성장하는 거를 분석을 했고 그 중국의 그 엔투그룹이 이제 상장하잖아요. 그 얘기는 아시죠? 알리바바의 그 금융자회사인 그 엔투그룹이 홍콩에 상장하거든요. 그걸 기점으로 해서 핀테크, 테크핀 기업들의 적정 가치를 쭉 한번 조사를 했다는 얘기고
인터넷 업종에 대한 오버웨이트니까 비중 확대를 유지하면서 탑픽으로 네이버를 제시했는데요.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적극 매수로 올렸고요. 목표가를 42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올려잡았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일본을 보더라도 지금 이커머스 시장이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하는 과정에 있고요. 일본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알리바바의 자회사인 엔투그룹이 상장하면서 테크핀 기업들의 가치가 상장한데 네이버는 지금 그런 거를 이미 다 하고 있다. 그러니까 네이버를 산다는 것은 중국의 1위 사업자인 알리바바와 같은 의미, 여기 네이버 쇼핑이 있다는 거고요. 또 핀테크 이 파이낸셜 테크 기업인 엔트그룹과 같은 역할도 하고 있다. 그다음에 일본 시장에서 소프트뱅크하고 제휴해서 새로운 법인 설립하잖아요. 이런 거를 긍정적으로 본다고 하면서 목표가를 50만 원으로 적극 매수로 올렸습니다. 오늘 네이버 주가 올랐죠. 그러니까 이런 영향들이 있었다고 보이는 거죠. 네이버가 주가 볼게요. 오늘 네이버 주가 2.59% 올랐습니다. 주봉으로 보면 아직까지는 이제 좀 조정 기간, 이제 주봉의 21선에 와 있는 상황인데요. 의미 있는 것은 지난번에도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나 사실 지금 시장에 핫한 관심은 아니죠. 그런데 계속 봐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그동안은 네이버와 카카오 얘기할 때 뭐가 앞선다? 계속해서 카카오를 더 좋게 봤거든요. 네이버와 카카오, 카카오와 네이버. 카카오를 먼저 봤는데 시장의 변화들이 약간 카카오도 뭐 나쁘진 않지만 네이버를 좀 보자 이런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말씀드린 것처럼 KTV에서 목표가를 지금 주가가 네이버가 29만 7,500원이네요. 오늘 50만 원까지 올려잡았다는 게 좀 눈에 띄었고요. 또 눈에 띄는 리포트 가운데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예. 아이폰 12가 초기 반응이 뜨겁다. 예. 실제 뜨거운가요? 뜨거운지 잘 모르겠는데 뜨거우니까 뜨겁다 그러겠죠. 이 애널리스트가 분석해서. 아이폰 12가 보면 첫 24시간 사전 예약 건수가 200만 대를 기록했답니다. 그래서 아이폰 11 같은 경우 80만 대였는데 거기서 150%가 그에 비하면 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이폰 12가 잘 팔리나 봐요. 그래서 보면 아이폰 12가 연말까지 출하량 8천만 대를 기록할 거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상반기에도 흐름들이 괜찮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역대 가장 많은 4종류의 제품을 출시함에 따라서 다변화된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두 번째, 교체 수요가 강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시점이다. 세 번째, 글로벌 이동통신사들의 공격적인 프로모션이 기대가 된다.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이 리포트의 요지인즉슨 LG노텍, ITM 반도체, BH 이런 기업들이 아이폰의 낙수 효과가 기대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 기업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아이폰 관련주들 지금 말씀 종목들이 대표적인 기업인데 별로 시장에서 최근에 관심을 끌지는 못했거든요. 그런데 눈여겨보자니까 새 종목 보고요. 그 다음에 오늘 사실은 제일 많이 증권사에서 나온 그 리포트가 제일기획입니다. 제일기획이 유진투자증권에서는 뛸 줄 알았는데 날았다. 실적이 좋았다는 거예요. 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좋게 나오니까 여기저기서 증권사들이 리포트들을 굉장히 많이 냈어요. 보면 오늘 이 기업 리포트 가운데는 보면 제일 많이 뜨는 게 이제 제일기획인데요. 보면 유진에서는 뛸 줄 알았는데 날았다. 좋았다는 거죠. 목표가 26,000원이고요. 또 여기는 어디야? 하나증권에서는 돌아선 국내 업황, 그중에서 돋보이는 체력을 확인했다. 27,000원 목표가 제시하고 있고요. 대략 지금 주가 수준이 한 21,000원 수준이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있죠. 신한증권에서는 겨울에는 호빵 대신 호실적의 제일기획을 사야 된다. 28,000원. 예, 그 뒤에도 지금 뭐 제일기획 관련된 리포트들이 많습니다. 네, 내용을 보면 일단 3분기 실적이 좋았다는 겁니다. 3분기가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을 해서요. 3분기 매출이 2,785억 원, 매출은 2%가 줄었는데요. 영업이익이 594억 원으로 12%가 늘어서 지금 유진 같은 경우는 자기네 이익 전망치보다 좋아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안 좋았는데 상반기에 의외로 지금 광고 시장이 나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디지털 중심의 인력 재배치, 이커머스 기반의 통합 마케팅 이런 거에다가 북미, 동남아, 중국 시장에서 성장이 잘 되고 있다. 특별히 이제 북미 시장에서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그 제1기획은 삼성그룹 계열의 그 광고 기획사잖아요. 삼성이 지금 이 분기에도 실적 좋았던 이유가 반도체도 반도체지만 사실은 북미 이런 쪽에서 TV나 가전이 굉장히 많이 팔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집콕하면서 가구 바꾸고 TV 사고 이런 거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고 지출이 있었고 그러면서 실적이 좋아졌다는 거거든요. 여기서는 26,000원 목표가를 제시를 했는데요. 대략적인 주가부터 한번 제1기획 얘기 나온 길에 한번 보고 갈게요. 제1기획이나 뭐 이노션이나 이런 제1기획도 좋다는 얘기들 사실 했는데 뭐 그렇게 막 시장에 관심을 끌지는 않았었는데 보니까 주가가 최근에 꾸준히 올랐네요. 오늘은 2% 하락했어요. 왜냐하면 뭐 어제 실적 발표한 거 좋은 실적 주가 올라 요즘 사요 팔아요. 팔죠. 요즘 뭐 다 파는 분위기이니까 좋은 뉴스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밀렸던 건데요. 오늘 종가가 얼마죠? 제1기획이 21,300원이네요. 21,300원인데 앞서 목표가는 한 27,000원, 28,000원까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제 좋은 실적 나왔다고 좋은 리포트 따라 나오면 주가가 가긴 좀 어렵죠. 그런 건 좀 감안을 해야 되고요. 자, 한 가지 더. 오늘 그 기업 리포트 나온 거 가운데 보면 그 게임주들이 또 굉장히 많이 나와요. NC소프트도 있었고요. 컴투스, 넷마블, 웹젠 이런 쪽의 게임주로 쭉 나왔는데 NC소프트는 제가 이전에 뭐 몇 차례 이미 말씀을 드렸죠. 그 언택 관련주 가운데서도 그때 네이버, 카카오 얘기하면서도 NC소프트는 상당히 가격 매력 있다. 눈여겨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때가 여기 70만 원, 한 76만 원, 뭐 77만 여기 제가 계속 얘기 드렸습니다. 근데 벌써 한 3일 돌아서는 모양새가요. 어제도 제가 한번 잘 말씀을 드리려다가 깜빡 못했는데 보면 이평선들이 이렇게 단기적으로 일봉에도 쫙 올라오잖아요. MACD 오실레이트도 플러스로 돌려서면서 지금 주요 이평선을 뚫고 어제 2.9%, 오늘 1.8% 올랐습니다. NC는 아직도 괜찮습니다. 가격 매력이 있고요. 게임 출시가 지연되고 있다는 부담감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건데 상당히 낙폭이 과해 보이기 때문에 NC소프트는 늘 관심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게임 업종 가운데 보면 쭉 나왔던 것들이 꽤 있었어요.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뭐 컴투스는 한화증권에서 신작 모멘텀 구간으로 재진입을 했다. 투자 의견 바이고의 목표가 14만 원 여기는 그대로 유지했죠. 넷마블도 한화에서 넷마블도 내놨는데요. 여기도 넷마블도 이제 3분기 실적은 기대치를 하회한 것으로 추정하지만 다수의 신작 라인업이 기대된다. 13만 원 얘기를 했죠. 웹젠은 삼성에서 내놨네요. R2M, 리니지 2M이잖아요. 펀더멘탈에 비해서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 58,000원으로 목표가 올렸습니다. 게임빌도 있네요. 이베스트에서는 게임빌. 게임 사업의 손익구조, 턴어라운드 길목까지 도달한 상황이다 하면서 근데 여기는 뭐 투자 의견은 바인데 목표가는 44,000원으로 조금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게임은 계속 나오는 게 그런 거예요. 웹젠, NC소프트, 컴투스 이런 종목들이 가장 눈에 띕니다. 자, 오늘 나온 리포트들 쭉 살펴봤고 오늘 하고 싶은 얘기, 오늘 여러 가지 리포트 가운데 개인적으로 제가 픽업하면서 주목해 보자고 하는 종목 관심주는 바로 BH입니다. BH는 앞서 그 아이폰 12 잘 팔리고 있다고 얘기하면서 아이폰 관련주로 분류되는 기업이 BH이잖아요. 네, BH가 주가부터 한번 볼까요? BH가 뭐 하는 기업이냐? FPCB 만드는 회사잖아요. BH가. BH를 좀 보면, 그러니까 연성 회로기판, 모든 그 전자기피 비품이나 휴대폰이나 보면 이렇게 부품과 부품을 연결하는 약간 필름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옛날에는 그
그 단단한 판에서 요즘은 그 연성 회로기판 만드는 데가 이제 BH인데요. 제가 좀 전에 혹시 BHC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치킨 생각이 나게 BH인데요. BH에 대해서 우리 방송에서 저희 그 유튜브 방송에서도 얘기를 몇 번 좀 했었고요. 보면 제품이 이런 겁니다. 이제 연성 회로기판 FPCB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조금 늦게 떠서 이렇게 옆으로 제껴놔 볼게요. 자, 요게 이제 단면 회로기판. 네, 그 다음에 더블 사이드 양면으로 하는 인쇄 회로기판. 요게 이제 플렉서블하게 접히는 이런 회로기판인 거예요. 양면 비중이 굉장히 높죠. 이렇게 그죠? 마치 필름처럼 돼 있으면서 여기서 기판에 막 형성을 해가지고 하는 게 이제 이건 뭐 아시잖아요. 아시니까 뭐 사실 설명 필요 없는데 BH 모멘텀이 바로 그 애플에 관한 그 모멘텀인 거죠. 여기 기사에도 보면 2020년이 성장의 끝이 아니다. 그러면서 주목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리포트 다시 조금 띄워서 보면서 북미 고객사의 신제품 출시로 하반기부터 실적 회복이 본격화 기대된다. 2021년 내년에는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확대를 통해서 실적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성장성을 감안할 경우 주가는 여전히 저평가 구간이라고 판단한다. 북미 고객사라는 얘기는 사실 애플이에요. 애플인데 애플이라고 얘기 안 하고 여기서는 계속 북미 고객사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몰라요. 사실은 뭐 BH나 이런 데서도 자기네 납품하는 회사들 자료들 얘기 안 할 때 있거든요. 뭐 그런 개념인지 모르겠지만 3분기부터 실적 회복세가 계단식으로 본격화될 걸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여기도 북미 고객사 애플이라니까요. 플래그십 스마트폰 출시 지연. 지금 애플 아이폰 12가 늦었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그동안 좀 눌렸었는데 3분기는 영업이익 293억 원. 전년보다는 줄지만 괜찮고 4분기에 443억 원으로 이익이 엄청 늘어난다는 겁니다. 게다가 지금 이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PCB 말고도 5G 장비 쪽으로도 대단히 퀄컴이나 5G 모뎀 칩에도 이 PCB가 지금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폰이 이제 OLED를 다 바꿨는데 OLED 기판 거기에 또 그동안에 쓰던 것보다도 훨씬 많은 이 BH의 플렉서블 PCB가 들어가게 된다는 그런 모멘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우리 최성환 차장님도 지난번에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근데 마침 기사가 나서 보니까 괜찮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한화에서는 목표가를 29,000원으로 올려 잡았거든요. 오늘 주가는 22,750원인데요. 29,000원으로 올려 잡았고 투자 의견 상향. 요게 항상 그 근거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그걸 잡았냐. 그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설득이 돼야 되거든요. 목표 주가 내년 2021년 주당 순이익 EPS에다가 그러니까 평균 10배 정도 밸류를 줬다는 거고요. 내년 예상하러 보면 PR이 7.7배 구간이니까 이런 업체 가운데 괜찮죠. 지금 이제 29,000원인데 당초에 예전에 목표가가 얼마인가 보죠. 여기 이제 BH의 12개월 선행 PER 밴드 하더라도 지금 뭐 10배 미만에 있다. 네, 이렇게 하면서 좋게 봤고요. 29,000원. 전에 목표가가 올해 7월 10일 날 26,000원이었네요. 그래서 계속 올렸습니다. 자, 그러면 BH 차트를 보면서 한번 우리가 기술적 전략 구간을 좀 가보면요. 이게 주봉인데요. 어쨌든 뭐 BH는 애플 관련주다 이렇게 딱 인식이 되어 있는 업체인데 2016년에 여기도 뭐 엄청난 그 애플 관련주로서 뭐 대단한 그 신화를 쓴 대표적인 종목 가운데 하나고요. 그동안에 뭐 또 애플이 뭐 좋았다 안 좋았다 또 뭐 애플에 납품이 되네 뭐 안 되네 뭐 이런 얘기 사실 우여곡절이 있어서 주가가 좀 급락한 경우도 또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보면 자 조금 확대를 해서 보면 이제 올 들어서
코로나 사태 이후에 3월에는 뭐 다 떨어졌으니까 그때 떨어질 때는 얘도 뭐 12,000원까지 떨어졌는데 그 이후에 올라왔는데 대략 지수도 그렇고 웬만한 종목들은 요 연초에 요 고점 요 수준을 사실 다 넘어선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얘는 아직까지 이 고점들을 요 수준을 사실을 못 넘고 있는 상황이니까 한번 올랐다가 4월부터 해서 요때 제일 꼬리를 윗꼬리를 팍 줬던 때가 언젠가요? 7월이네요. 여름까지 좀 올랐다가 그때는 고점이 27,000원까지 갔네요. 그러다가 다시 좀 이제 전체적으로 좀 조정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22,000원이다. 중기적으로 볼 때 주봉상 보더라도 별로 오른 거 없다. 괜찮아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봉상으로 좀 보게 되면 지난번 27,000원 이후에 약간의 이제 박스권을 좀 그리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어제 사실 큰 양봉이 났습니다. 어제 큰 양봉이 나오면서 7%가 올랐는데요. 요 양봉 안에서 조정은 오늘 또 받고 있는 거잖아요. 대충 요 양봉 안에서의 그 조정 언저리로 봐서 급하게 살 필요는 없는 구간입니다. 지금 장 자체가 그죠? 요 양봉의 구간이라고 하면 밑으로는 이게 얼마야? 밑으로는 21,000원, 위로는 지금 22,000원, 3,000원 구간이네요. 여기서 사서 간다고 하면 BH 어쨌든 애플은 뭐 애플을 워낙 좋아하시는 애플 매니아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애플이 조금 잘 팔린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애플도 지금 이제 5G 지금 모델이다. 또 W 웨이브 폰 그런 그 5G 기가 28GHz인가요? 여기 되면 또 BH에서 납품하는 개수가 굉장히 많아진다. 그래서 애플 모멘텀으로 다른 종목 한번 볼게요. LG노텍 같은 경우나 이런 대표적인 또 애플 관련주들 좀 볼까요? LG노텍은 보세요. 보면 LG노텍은 이 주봉인데 연초 고점 벌써 이제 올라섰잖아요. 올라서고 좀 조정받는. LG노텍도 사실 잘 간 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 BH보다는 잘 갔네요. ITM 반도체. ITM 반도체도 보면 요게 올 들어서 올랐다 좀 떨어지는 상황인데 BH, 애플 얘기를 계속 많이 하고요. 기업 내용을 뜯어봤더니만 실적이나 아이폰이나 5G에 대한 기대감도 있어서 뭐 눈여겨볼 만하다. 오늘의 주목할 만한 종목 오늘 이 리포트로 BH 꼽아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